95세까지 치매 없이 건강하게 사신 할머니의 식탁 비밀 오늘 처음 공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60년간 환자들의 건강을 지켜온 의사로서 오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뭘 먹어도 소용없다. 이제 입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럴까요? 지난주 저에게 인사를 오신 95세 김 할머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혼자서 장을 보시고 손자들에게 요리를 해주시며 무엇보다 머리가 또렷하고 기억력이 30대 못지 않으세요. 무엇이 이런 기적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60년간 실천해 오신 올바른 영양관리법입니다. 사실 저도 이해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변화를 느끼시죠. 입맛이 예전 같지 않고 소화가 잘 안 되며 씹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제 뭘 먹어도 맛없다. 영양제만 먹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60년간 동서양 의학을 연구하고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올바른 영양관리는 노화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어떤 비싼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보다도 효과적이에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만들고 면역력을 키우며 뇌 건강을 지키는 생명의 재료입니다. 문제 제기.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단백질입니다. 65세 이후부터는 매년 근육량이 1-2%씩 감소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분들이 단백질 부족에 시달리고 계세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또한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피부도 탄력을 잃게 되죠. 사례. 73세 박 할아버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고기를 드시기 어려워하셔서 주로 죽이나 국수만 드셨는데 그 결과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기력이 떨어졌어요. 혈액 검사 결과 단백질 수치가 정상의 60%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화하기 쉬운 단백질 식품들을 규칙적으로 드신 후 6개월 만에 근육량이 15% 증가하고 활력을 되찾으셨어요. 지금은 산책도 즐기시고 식욕도 좋아지셨습니다. 관리법. 노후에 적합한 단백질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1.2-1.5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70kg이시면 84-105g 정도예요. 이를 3끼에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하기 쉬운 단백질 음식들을 선택하세요. 생선, 두부, 계란, 닭가슴살, 콩류가 좋습니다. 특히 생선은 오메가3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고기가 질기다면 다져서 드시거나 오랫동안 끓여서 부드럽게 만드세요. 계란찜이나 두부찌개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 끼니마다 한 가지 이상의 단백질 음식을 포함시키세요. 아침에는 계란, 점심에는 생선, 저녁에는 두부 이런 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간식으로도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어요. 견과류, 우유, 요구르트가 좋습니다. 효과.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2-3주 후부터 기력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근육량이 유지되고 면역력이 강해지며 상처 회복도 빨라집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근력이 20% 높고 인지기능도 더 좋다고 합니다. 문제 제기. 두 번째는 뼈 건강을 위한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 밀도가 감소하고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후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칼슘만 많이 드셔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반대로 비타민 D만 있어도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죠. 사례. 68세 이 할머니는 골밀도 검사에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칼슘 보충제를 드셨지만 효과가 없었는데 비타민 D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하고 야외 활동을 늘리신 후 1년 만에 골밀도가 정상 범위로 회복되셨어요.
지금은 등산까지 즐기고 계십니다. 관리법,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칼슘 필요량은 1000-1200mg입니다. 우유 한 컵에 300mg, 멸치 한 줌에 200mg 정도 들어있어요. 칼슘이 풍부한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제품 우유, 치즈, 요구르트, 뼈째 먹는 생선 멸치, 뱅어포, 녹색 채소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두부, 깨, 견과류가 좋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체내에서 합성됩니다. 하루 15-30분 정도 야외에서 햇빛을 쬐세요. 창문을 통한 햇빛은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기름진 생선과 계란 노른자, 버섯류가 있습니다.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들을 주의하세요. 탄산음료, 과도한 카페인, 짠 음식은 칼슘 배출을 증가시킵니다. 마그네슘도 함께 섭취하면 칼슘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 바나나, 아보카도에 마그네슘이 풍부해요. 효과,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시면 골절 위험이 30-50% 줄어듭니다. 또한 근육 기능도 향상되어 균형 감각이 좋아져요. 문제 제기. 세 번째는 뇌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에 대한 걱정이 커집니다. 하지만 올바른 영양 관리로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좋은 지방과 항산화 영양소를 필요로 해요. 사례. 76세 최 할아버지는 최근 들어 깜빡하는 일이 많아져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규칙적으로 드시고 항산화 음식들을 늘리신 후 기억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셨습니다. 지금은 복잡한 계산도 척척 하시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즐기고 계세요. 관리법, 뇌 건강을 위한 영양관리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일주일에 2-3회는 생선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어, 연어, 참치, 정어리가 특히 좋아요. 생선을 드시기 어려우시면 호두, 아마씨, 들기름을 드세요. 식물성 오메가3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들을 드세요. 블루베리, 포도, 토마토,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가 대표적입니다. 색깔이 진한 과일과 채소일수록 항산화 성분이 많아요. 비타민 E도 뇌 건강에 중요합니다. 견과류, 씨앗류, 식물성 기름에 많이 들어있어요. 커큐민이 들어있는 강황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카레나 강황차로 드실 수 있어요. 당분 섭취는 줄이세요. 과도한 당분은 뇌 염증을 일으키고 인지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효과, 뇌에 좋은 영양소들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고 치매 발병 위험이 30-40%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문제 제기. 네 번째는 심혈관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잘못된 식습관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사례. 71세 정 할아버지는 혈압이 16만100으로 높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보다 높았어요. 약물 치료와 함께 식단을 바꾸신 후 6개월 만에 모든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활력을 되찾으셨어요. 관리법, 심혈관 건강을 위한 식단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세요. 하루 2300mg 이하, 가능하면 1500mg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 김치, 젓갈류를 줄이세요. 좋은 지방을 선택하세요. 올리브 오일, 견과류, 아보카도, 생선의 지방은 좋은 지방입니다. 반면 튀긴 음식, 과자, 케이크의 지방은 피하세요.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세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현미, 통밀, 과일, 채소,
콩류에 많이 들어 있어요.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감자에 많이 들어 있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분 섭취를 줄이세요. 설탕, 꿀, 과일 주스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효과. 심혈관 건강에 좋은 식단을 따르시면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이 개선되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문제 제기. 다섯 번째는 소화기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변비나 소화 불량을 겪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또한 장내 유익균이 줄어들어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쳐요. 사례. 69세 송 할머니는 만성 변비와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셨어요. 일주일에 2-3번만 대변을 보시고 항상 배가 더부룩하다고 하셨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과 발효식품을 꾸준히 드신 후 소화 기능이 크게 개선되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규칙적으로 배변을 하고 계세요. 관리법. 소화기 건강을 위한 영양관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세요. 하루 25-30지 필요합니다. 현미, 통밀, 과일, 채소, 콩류에 많이 들어 있어요.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8잔 이상이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물과 함께 있어야 변비 예방 효과가 있어요. 발효식품을 드세요. 요구르트, 김치, 된장, 청국장에는 유익균이 들어 있어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프리바이오틱스도 함께 드세요.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성분으로 마늘, 양파, 바나나, 아스파라거스에 들어 있어요. 기름진 음식, 맵고 짠 음식은 줄이세요. 소화기에 부담을 주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소화의 첫 단계는 입에서 시작됩니다. 효과. 소화기 건강이 좋아지면 영양소 흡수가 개선되고 면역력도 강화됩니다. 또한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져요. 문제 제기. 여섯 번째는 면역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성 질환에 취약해집니다. 특히 감기나 폐렴 같은 호흡기 질환의 위험이 높아져요. 사례. 74세 한 할아버지는 작년에 폐렴으로 입원하셨어요. 면역력 저하가 원인이었죠. 면역력을 높이는 영양소들을 꾸준히 섭취하신 후 지금은 감기도 거의 걸리지 않으세요. 관리법. 면역력 강화를 위한 영양관리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타민C를 충분히 드세요. 하루 100mg 이상이 필요합니다. 오렌지, 키위, 딸기, 브로콜리, 피망에 많이 들어 있어요. 아연도 면역력에 중요합니다. 굴, 소고기, 견과류, 씨알류에 풍부해요. 비타민 E도 면역 기능을 도와줍니다. 견과류, 씨앗류, 식물성 기름에 많아요. 셀레늄이 들어있는 음식도 드세요. 참치, 새우, 브라질너트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주황색, 노란색 과일과 채소를 드세요. 당근, 고구마, 호박, 망고가 좋습니다. 마늘과 생강도 면역력에 도움이 됩니다. 항균, 항염 효과가 있어서 감염 예방에 좋아요. 효과. 면역력을 높이는 영양소들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감염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줄어들고 회복 속도도 빨라집니다. 문제 제기. 일곱 번째는 수분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갈증을 덜 느끼게 되고 신장 기능도 떨어집니다. 탈수는 혈압 상승, 변비, 현기증, 인지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어요. 사례. 70세 구할머니는 자주 어지러우시고 변비에 시달리셨는데 수분 섭취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었어요.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만드신 후 증상이 크게 개선되셨습니다. 관리법. 올바른 수분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상 후와 식사 전에 물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만드세요. 과일과 채소로도 수분을 보충할 수 있어요. 수박, 오이, 토마토는 수분 함량이 높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적당히 드세요.
운동할 때나 더운 날씨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합니다. 효과.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장 기능을 도우며 변비를 예방합니다. 또한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문제 제기. 8번째는 영양제 사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각종 영양제를 드시는데 무분별한 사용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사례. 72세 윤 할아버지는 10가지가 넘는 영양제를 드셨는데 오히려 속이 불편하고 식욕이 떨어지셨어요. 필요한 것만 선별해서 드신 후 컨디션이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관리법. 영양제의 올바른 사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으로 부족한 영양소만 보충하세요. 혈액 검사를 통해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타민 D, 비타민 B12, 오메가3는 노인분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입니다. 과량 섭취하면 독성이 있는 영양소들을 주의하세요. 비타민어, 철분, 아연 등은 과량 섭취 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 영양제를 함께 드실 때는 상호작용을 확인하세요.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효과. 필요한 영양제를 적절히 사용하시면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됩니다. 문제 제기. 마지막으로 실천 가능한 식단 구성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 정보를 알아도 실천하기 어려우면 소용이 없어요. 사례. 75세 조 할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식사 준비가 번거로워서 주로 간편식만 드셨어요. 하지만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식단을 배우신 후 건강이 크게 개선되셨습니다. 관리법. 실천 가능한 식단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식단 예시 계란찜, 시금치나물, 현미밥, 된장국. 준비 시간 15분으로 단백질, 비타민, 식이섬유를 모두 섭취할 수 있어요. 점심 식단 예시 생선구이, 두부조림, 나물 반찬, 현미밥. 오메가3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단 예시 닭가슴살, 샐러드, 견과류, 과일. 가볍지만 영양가 있는 식사예요. 간식으로는 요구르트, 베리류, 견과류 한 줌, 우유, 바나나 등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장을 보시고 미리 다듬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식사 준비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냉동 채소나 생선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양가는 신선한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효과. 실천 가능한 식단을 꾸준히 따르시면 영양 상태가 개선되고 전체적인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지금까지 노후 영양 관리의 8가지 핵심 영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 끼니마다 단백질 음식 한 가지씩 포함하기, 하루 8잔의 물 마시기, 신선한 과일과 채소 늘리기, 가공식품 줄이기. 이 4가지만 실천하셔도 큰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기억하세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영양 관리를 시작하시면 10년, 20년 후에 건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6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먹는 것에 신경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투자로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시작하세요. 95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그런 미래를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영양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후 수면 관리법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건강한 식단 시작하세요.